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증가 추세 감소에 따라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관리가 전환이 되면서 일상 복귀가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상에서의 생활 방역 및 안전 수칙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는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 오늘은 대기 오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에 클린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 가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김명진 부장 연결돼 있죠. 자, 김명진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나저나 부장님, 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좀 정확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속해 있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네. 예, 저희 공사는 가스와 관련된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 진단, 인증, 시험, 사고 조사, 그리고 홍보, 교육,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대단히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대해서 선진 기술을 접목한 정밀 안전 진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정부 정책에 따른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스라고 하면 이제 LPG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좀 주로 사용하는 그런 가스에는 어떤 가스들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취사나 난방 등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는 LPG와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LPG, LPG 도시가스. 네, LPG가 있고 도시가스가 있고 다른 겁니다. 예. LPG는 이제 영어로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액화 석유 가스를 말을 하는데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를 페트롤륨이 석유잖아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모아서 이것은 이제 액체화해가지고 유통되는 가스이며, 이거는 보통 이제 백혈석의 가스통으로 배달되어 연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이제 LPG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LPG 사용 차량의 연료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는 LNG라고도 불리는데요. LNG는 Liquefied Natural Gas의 약자로 액화 천연가스를 뜻하며 땅속 유기물이 오랜 기간 분해되면서 생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주로 지하의 배관으로 공급되어지는 가스로 도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시티가스 또는 도시가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가스는 LNG, 그다음에 저렇게 가스통으로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LPG 차량 그 주유소 LPG 주유소 있잖아요. 충전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충전소, 가스 충전소. 그런 데는 이제 다 LPG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두 분류로 가스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보통 이제 아파트 등에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연료는 대부분은 도시가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LNG. 네네네, LNG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가스별 특성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스의 특성이 이제 공통 특성이 있고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연료용 가스인 LPG와 도시가스는 공통적으로 색깔도 냄새도 없어서 누출 시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제 안전관리 측면에서 누출 시 빨리 알 수 있도록 부취제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 부취제는 양파 썩는 냄새와 유사한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기 중에서 누출되면 일정 농도에 이르게 될 때 전기 스파크 등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스들입니다. 참고로 LPG의 경우에는 공기 중 농도가 1.8에서 9.5% 범위에서,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5 내지 15%의 낮은 농도에 들어서 폭발함으로 각별한 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서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는 특성이 있고요.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 LPG는 아래로 가라앉고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이 된다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는 이제 창문만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되지만 LPG의 경우는 아래에 누출돼서 쌓여있기 때문에 현관과 베란다 등 문을 열고서 빗자루로 쓸어내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아니 부장님 우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부탄가스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흔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LPG인가요? 그거 뭡니까 그게? 네, 그건 LPG입니다. 아, 네네. 공기보다 무거운 거군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평소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 가스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가스 사고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그 가스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한 519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55명이 사망하였고 44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내보면 매년 평균 100건 이상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 사고들로 매년 평균 한 11명 사망, 8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어떤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사에서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스 사고의 유형을 정리해서 3대 가스 사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3대 가스 사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마금 조치 미비 사고, 그다음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캔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가정에 대부분 다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하죠. 흔히 사용되는 가스 보일러나 온수기, 또 보통 이제 순간 온수기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폐가스로 인한 가스 중독 사고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좀 큽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보일러 사용 중 배기통 연결부의 이탈 등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은 사망 사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가 좀 많은 편인데요. 지난 2018년 12월 달에 발생했던 강릉에 있었던 펜션 가스 사고도 가스 보일러 연결부에 연통이 빠진 곳으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안타깝게도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배기통이 있는 가스 보일러나 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 반드시 보일러 등과 배기통 연결부가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또 찌그러지거나 막힌 곳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대부분 그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이제 당연히 많을 텐데, 평소에도 이 가스 확인하는 습관 꼭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부장님, 네. 3대 가스 사고 유형 중에 마금 조치 미비 사고라고 있던데요. 네. 마금 조치 미비 사고가 이게 어떤 사고죠? 이 마금 조치 미비 사고는 대부분 이제 폭발 사고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3대 가스 사고 중에서 말씀하셨던 마금 조치 미비 사고 좀 말씀을 드리면, 마금 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 중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작년 1월에 있었던 강원도 동해시에 있었던 펜션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여행 왔었던 일가족 6분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금 조치란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하면서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배관에서 제거를 하고 가스가 새지 않도록 연결부를 마금 캡 등으로 이제 봉인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마금 조치 미비 사고는 이사철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사 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하면서 그 마금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에 가스레인지를 이제 이미 철거하고 마금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마금 조치 미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무자격자가 임의로 가스 기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면 안 되는데요. 반드시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공급받는 LPG 판매점에,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신다면 도시가스로 연락하셔서 마금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그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사고도 주방 화기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스 배관의 마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겼던 사고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장님 좀 마지막으로 네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좀 당부하실 사항 있으시다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좋겠죠. 네. 사용하시기 전에는 실내 환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둘째 사용 중에는 불이 정확히 붙었는지 점호 확인 꼭 해주시고, 사용 후에는 꼭 밸브를 꼭 잠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상시 누출 점검을 생활을 한다면 우리 그 가스 사고는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스 사고 등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시거나 가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복권 없이 1544-45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500이 이게 끝에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네, 사고 제로입니다.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 제로 4500. 예. 네, 자, 1544-4500. 이쪽으로 연락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고. 자, 네네. 여기까지 올 말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김명진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